2025년 4월 4일 DMK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스 인크리멘탈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시우입니다. 현재 DMQA 연구실에서 김성곤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시계열 분석이나 컨티뉴얼 러닝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세미나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되고 있는데요. 1차 붐이다, 2차 붐이다, 3차 붐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알게 되는 부분들은 되게 유명한 이런 알파고라든지 테슬라에서 하는 자율주행이나 현재 요즘에 좀 그림을 잘 그려주는 것으로 핫해진 챗 GPT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이유는 급격하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든지 그 새로 생긴 데이터들이 분포가 좀 달라진다든지 그런 학습 비용이 증가되고 또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좀 살펴보자면 실제로 대기업의 이런 국내 기업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30% 정도가 도입 중에 있는데 사실 이 30%도 실제로 완전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연구실과 함께 협업을 통해 좋은 모델들을 만들 텐데 왜 실제로 도입을 못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작업한 그런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하거나 데이터 분포가 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추가 학습을 덜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어서 실제로 안전모를 미착용한 사람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추가로 학습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자원적으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실시간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클래스의 개수가 늘어나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세팅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클래스가 계속 등장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예시로 요즘에 꽃이 많이 피기 시작했는데 개나리나 진달래, 튤립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다양한 꽃들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 중에서 벚꽃이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학습해 놓았던 뭔가 학습을 해놨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벚꽃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나리, 진달래, 튤립 데이터로 모델을 먼저 잘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나리나 진달래, 튤립 이미지가 들어와도 모델이 잘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벚꽃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에는 뭔가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확실히 이런 개나리 진달래 튤립과는 다르게 벚꽃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좀 분류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데이터 전부를 활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모델을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잘 학습되었던 모델도 버려야 되고 이 기존의 데이터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의 좀 아쉬움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분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제 좀 파인 튜닝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기존의 개나리, 진달래, 튤립 데이터로 잘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이 새로운 벚꽃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이런 업데이트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모델을 활용해서 미세 조정한다, 이것을 파인 튜닝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시간 적용도 어렵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보의 손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벚꽃 클래스를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벚꽃 클래스를 추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이 이 개나리나 진달래, 튤립에 대한 정보를 잊게 되는 현상, 이것을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적용이 어렵다라는 부분은 오늘 얘기하는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중에 온라인 러닝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파인 튜닝이 최초 모델도 100의 폭을 학습을 하고 이 파인 튜닝 모델도 100의 폭을 학습을 했다면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한 번, 두 번, 5번까지도 연구에서는 활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 학습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번 학습만으로도 좀 성능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계열의 방법을 활용해서 한 번만 해도 이 새로운 클래스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온라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만에 학습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이 되고 실시간 적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데이터 정보 손실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얼 러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새로 추가 학습을 한 모델이 이 개나리, 진달래, 튤립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만 잘 학습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기존 모델에서 가장 중요했던 파라미터들을 보존한다든지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리플레이, 아이솔레이션 등의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모델을 잘 추가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이 기존의 개나리, 진달래, 튤립과 벚꽃 모두 잘 학습이 되어서 이 모델이 catastrophic forgetting 발생 없이 잘 학습을 하고 이제 평가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러닝과 컨티뉴얼 러닝을 합친 그런 분야가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인데요. 이거를 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이제 OCL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서도 기존 데이터도 잘 맞춰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OCL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로 잘 학습한 이후에 새로 학습할 때는 한 번만 학습하면서도 이제 기존 데이터도 있지 않는 그런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양한 종류의 계열들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그라디언트 방식의 온라인 러닝과 리플레이 방식의 컨티뉴얼 러닝이 조합된 논문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Gradient Episodic Memory라는 GEM이라는 모델과 이 GEM으로부터 평균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성을 올린 AGEM, 그리고 좀 다른 관점에서 샘플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활용한 GSS라는 방법론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모델은 모두 그라디언트를 활용하고 리플레이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에포크 한 번만 학습해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일부를 활용해서 메모리 버퍼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펼쳐서 봤을 때 단순히 뭐 벚꽃 하나만 추가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꽃 이미지들이 계속 들어와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가질 때 구조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새로운 데이터에 그라디언트를 보정 후에 이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자면 먼저 이 기존 데이터로 모델을 잘 학습을 합니다. 이후에 이 메모리 버퍼에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랜덤으로 뽑게 되면은 클래스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개나리 클래스에서 20개, 젠달레 클래스에서 20개, 튤립 클래스에서 20개 이런 식으로 랜덤 샘플링을 클래스가 균등하게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샘플링된 데이터를 이 모델을 통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그라디언트가 뭐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그라디언트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그라디언트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카타스트로피 폴게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 그라디언트를 최대한 차이가 적게 만드는 그런 그라디언트 프로젝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하나하나 모두 계산을 해서 최대한 이 각도가 적은 방향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게 된 최적의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데요. 이 새로운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는 새로운 데이터만 활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모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기존의 뭐 간단한 파인 튜닝이나 EWC 같은 컨티뉴얼 러닝을 단 한 번 에포크로 학습했을 때에 비해서 이 잼 방법론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BWT 같은 경우에는 좀 풀게팅적인 측면에서 보는 지표인데 잼이 가장 성능 하락이 적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1의 폭, 2의 폭, 그리고 5번의 F폭을 통해 학습을 했을 때의 성능 비교인데요. 확실히 F폭을 여러 번 할수록 성능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F폭만으로도 성능이 잘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잼이 성능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연산 과정에서 봤을 때, 연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그라디언트 하나하나를 직접 계산을 하면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높은 계산량이 필요해서 실시간 적용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온 논문이 이제 AGEM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라디언트들을 좀 평균을 통해서 계산량을 좀 최적화한 논문이고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학습되었던 모델을 일부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버퍼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계산된 에버리지드 그라디언트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평균 그라디언트 하나랑 이 새로 계산된 그라디언트를 충돌 검사를 하게 되고 충돌 검사를 통해서 이게 좀 그라디언트가 반대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 그라디언트 프로젝션을 통해서 차이를 가능한 적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후에 잼과 동일하게 새로운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추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 모두 잘 맞추는 그런 모델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AGE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뭔가가 추가되었다기보다 단순히 평균만을 통해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논문인데요. 실제 논문 보면은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좀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단순한 파인 튜닝이나 이 EWC 같은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에 비해서 잼이나 AGEM이 이렇게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잼에 비해서 성능이 살짝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메모리 측면에서도 되게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AGEM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SS, Gradient Based Sample Selection인데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충돌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애초에 데이터를 잘 뽑아서 쓰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도 동일하게 기존의 데이터를 잘 학습을 시킨 이후에 기존 데이터의 일부를 메모리 버퍼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 저장된 메모리 버퍼에서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때 좀 더 그라디언트 방향이 이 새로운 그라디언트와 기존 그라디언트가 방향이 최대한 벌어지게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 좀 벌어진 그라디언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메모리 버퍼에 넣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존의 잼이나
AGEM 같은 경우에는 신규 데이터, 이 벚꽃 클래스만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였는데 GSS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정색으로 선택된 그런 그라디언트를 가졌던 데이터,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통해 성능이 좋은 모델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GSS 같은 경우에는 충돌 검사 없이 애초에 데이터를 잘 뽑아서 추가 학습을 하자라는 논문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버퍼 사이즈가 클수록 사실 성능이 높아지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로 보았을 때도 이 가장 위에 갈색 선이 오프라인 러닝,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성능인데, 사실 이 성능을 컨티뉴얼 러닝을 통해서 넘기는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초록색의 잼보다 이 주황색과 파랑색이 GSS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GSS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이전에 학습한 내용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본 모델 중에서는 그라디언트와 리플레이를 활용하는 그런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고, GEM, 그리고 AGEM, GSS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